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훈입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약간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경제 지표들이 조금은 나아지는 그런 추이를 보이다 보니 부동산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정부에서는 또 5.6 부동산 대책, 5.12 부동산 대책을 또 연달아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중에 그 많은 유동자금들이 어디로 몰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5.12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시중에 유동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갈지 유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윤TV. 일단 5.11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양권의 전매 제한이 강화가 됐다는 부분하고 법인으로 부동산 매매하고 임대하는 부분들이 조금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나 그다음에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지방, 광역시, 도시 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됐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현재는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그다음에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전매 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서 분양권을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 수요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분양한 단지 중에서 약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또 청약 과열 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2017년도, 19년도 이제 수도권이나 광역시, 그다음에 민간 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에 1명은 전매 제한이 종료되자마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이를 자시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투기 수요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실수요자가 당첨 확률이 그럼 낮아지는 거잖아요. 투기 수요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그래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그다음에 지방 광역시의 조시 지역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는 분양권을 전매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는 이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는 이제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의 시행령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국토부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이 투기 수요나 투자 수요들이 차단돼서 실수요자의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시장에서도 그런지 시장의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자 멘토. 시장에서는 청무피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청약은 무슨 그냥 피 주고 사 이런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첨 확률이 너무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만점자들도 가점이 높은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되기는 워낙 힘드니 뭐 특별공급이나 다전역 특별공급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거 외에는 사실 무주택 기간이 웬만큼 길지 않으면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좋은 아파트는 특히.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피를 주고 사자. 그냥 피를 주고 사는 방법이 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했다는 거는 분양권을 누군가 받았을 때 그거를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기다리던 무주택자들이 청약이 안 됐을 때 그냥 피를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오히려 잠긴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토부 관계자들은 투기 수요나 투자 수요들을 차단을 해서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는 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투자 수요들의 매물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집을 사기가 더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에 대해서는 표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표로 보시면서 캡처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법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반 개인의 경우는 지금 현재 대출을 굉장히 많이 규제해서 LTV, DTI도 많이 규제하기 때문에 어떤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LTV, DTI에 대한 그런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뭐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거나 임대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JTBC에 이제 그 인터뷰를 했던 내용도, 그 JTBC의 그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도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사고 파는 그런 행위들을 근절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큰 제재를 많이 받지 않다 보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뭐 대출을 많이 받아서 또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성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법인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나더라도 어떤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법인세율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법인을 이제 투자에다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워낙 성행을 하다 보니 이제 법인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또 5.1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짚어드리면, 자, 일단 법인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를 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업 같은 경우에 매매업, 임대업도 두 개다가 굉장히 다 많이 늘어났는데, 2017년도 12월에는 매매업이 법인으로 매수한 게 2.3만 개였다 그러면 2018년에는 2.5만 개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019년 12월로 봤을 때는 3.3만 개로 굉장히 매매가 많이 활성화됐다,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임대를 하는 경우도 2017년도 12월에는 4.2만 개 정도가 그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약 4.9만 개, 2019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4.9만 개 정도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매수를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임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규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그 실거래 관계기관에서 합동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금 조달 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서 법인세 탈루나 그다음에 법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에 유용하는 행위나 그다음에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인 거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은TV 이번에 조사 대상은 법인이나 미성년자, 외지인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 거래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의 주택을 매도한 거래건, 그 다음에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여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건, 그 다음에 미성년자 주택 매수, 그리고 외지인의 빈번한 타시도 주택 매수 등도 다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법인 주택 거래 시에는 별도로 신고 서식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제출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규제 지역 내에 3억 원 이상 주택이나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요. 법인 매수의 경우에는 그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그 비규제 지역 내에서 6억 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상 거래 조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법인에 대한 조사 체계를 강화를 했고요.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 신고권의 경우에는 거래 지역, 그다음에 규제 비규제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거래가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법인 주택 거래의 자금 조달 투명성이 강화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상 거래를 한다거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보다 이제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국토부가 발표를 했다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5.12 부동산 대책은 일단 그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도 정권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어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자금의 10%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신축 주택을, 누구나 원하는 신축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아서 그거를 원하는 다른 사람한테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쉬운 투자법이긴 한데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 소유권 등기 이전 시까지는 이제 매매가 어렵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들은 청약시장에 많이 몰려가기가 지금은 힘든 상황이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해서 어떤 고가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매수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법인도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법인에 대한 것들도 아무래도 조금 그 수요들이 조금 줄어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중에 그 돌아다니는 단기 부동자금이 지금 현재 사상 최대 수준인 1124조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M2 강의 통화량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2000년도에 비해서 약 300% 이상이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약 676조 정도가 광의 통화량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2853조로 거의 30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GDP의 약 한 2배 정도에 이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중의 부동자금들, 유동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분양권도 투자 수요나 수요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도 고가를 매수하는 그런 아파트의 수요들이 그 법인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수요들은 약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9억 원 미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출이 어느 정도는 풀려져 있는 9억 원 미만의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5.12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